조금 DLX 21처럼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서 이제 나오면은 아마 DLX 21보다 더 인기가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고 왜 굳이 마이크 이렇게 KF로 했냐 이렇게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요거는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한번 필수적으로 좀 갖춰야 되는 그런 것들 기준 좀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케이스가 왜 좋고 뭐 요런 거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크 플래시 이제 DK200 케이스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색깔하고 검은 색깔이 있는데 둘 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화이트 색깔로 하시는 분도 있고 검은 색깔로 되게 진짜 이게 제일 잘 팔리거든요. 3만원대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가 규격은 ATX까지 가능해요. MATX를 근데 보통 많이 쓰는 이유가 ATX를 쓰게 되면은 이 하단에 이제 선을 빼낼 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MATX 보드로 많이 써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이제 3만원대 초반 케이스를 쓰면서 ATX 쓰는 분은 잘 없겠죠? 그래픽카드 제한은 320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 요런 이제 3만원대 초반 케이스 쓰게 되면은 320이 넘어가는 그래픽카드는 잘 안 달아요. 320이 넘어가려면 최소 3070을 써야 되거든요. 3060 Ti급에서는 제가 알기로 320이 넘는 그래픽카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웬만하면은 320 안에는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문제될 크기는 그래픽카드 제한 길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공랭 높이 제한이 있어요. 요 케이스가 이제 공랭 쿨러를 보통 많이 달아요. 여기다가 순행 쿨러 못 달아요. 달 수는 있어요. 전면에다 달 수 있는데 전면에다가는 거의 안 달고 이제 보통은 상단에다 많이 달고요. 160이면은 되게 작은 줄 아는데 웬만한 2, 3만원대 공랭 쿨러는 다 달려요. 160이면은 웬만한 공랭 쿨러는 다 달리고,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외관이 굉장히 좋아요. 외관이 굉장히 좋고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대가 제일 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개 추천으로 넣은 13가지 중에서 금액이 가장 싸요. 그리고 펜이 6개가 총 6개가 달려 있어요. 펜이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상단에 2개 해가지고 총 6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쿨링도 괜찮고요. 쿨링도 괜찮고, 그리고 뭐 LED도 있고 뭐 전면 이제 USB가 2.0 2개, 2.0 2개에다가 3.0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순행 쿨러 장착이 힘들고, 그리고 ATX를 이제 장착을 할 때 선정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ATX는 웬만하면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C20 케이스거든요. 이게 벤티 아이고즈 C20 케이스인데 요 케이스는 제가 왜 넣었냐면은 이게 펜이 140mm예요. 전면이 펜 140mm 짜리거든요. 얘 혼자 3만원대 초반인데 전면 140mm 3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쿨링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다가 스윙도어 형식이죠. 스윙도어 형식이고, 그래픽카드 제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만원대 케이스를 써가지고 그래픽카드 320이 넘는 그래픽카드 쓰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320이면 정말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공랭 높이도 160에서 좀 늘었죠. 163 정도. 사실 165가 제일 이상적인 높이긴 한데 163이라고 해도 뭐 한 3만원대짜리 쿨러도 뭐 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상단 순행 280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상단 순행 280을 끼울 수가 있어요.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상단에 펜이 2개가 없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상단에 280mm짜리 순행 쿨러를 쓴다 하면은 정말 좋아요 이게. 근데 사실상 이 3만원짜리 케이스를 쓰는데 순행 쿨러 280짜리를 끼워 쓰는 사람은 잘 없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제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고,
일단 전면에 그 140mm 3개짜리의 풍량이 말도 안 돼요. 140mm 3개 있는 거랑 120mm 3개 있는 거랑은 확실히 체감이 확실히 됩니다. 똑같이 전면 USB는 2.0 2개랑 3.0 하나 이렇게 있고요. 스윙도어가 진짜 좋아요. 이게 지금 3만원대 케이스 중에서 몇 없거든요, 스윙도어 형식이. 대신에 RGB 없고 금액은 33,000원 정도 하고, DK200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1,000원 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M60 마이크로닉스 M60 케이스인데요, 요 케이스가 되게 이제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픽 카드 제한이 좀 더 풀렸어요. 320에서 325 정도로 좀 5cm가 더 늘었는데, 이 5cm로 그래픽 카드 끼울 수 있는 게 한 두세 개 정도 더 추가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사양의 케이스를 써가지고 320이 넘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뭐 공랭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175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그냥 현존하는 모든 동랭 쿨러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M60 케이스가 굉장히 호환성이나 약간 그런 확장성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좋고요. 상단도 240이 가능합니다. 전 후면 해가지고 레인보우 색깔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게 좀 크죠. 아무래도 이제 밤에 또 뭐 작업이나 뭐 게임 몰컴 같은 거 할 때 RGB 다 켜놓고 하면 좀 그러니까 온오프 기능으로 RGB를 꺼가지고 몰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케이스죠. 얘도 똑같이 전면 USB는 2.0 2개, 3.0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은 그냥 공랭 높이가 굉장히 높고 무난해요. 그냥 딱 무난하게 쓰기 딱 좋고, 그리고 대입은 카이사 에어 제품이에요. 요것도 뭐 들어보니까 잘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ATX까지 가능해요. ATX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드의 그런 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케이스고, 좋은 점이 그래픽 카드 제한이 340까지예요. 그래서 340이면은 뭐 슈프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모든 그래픽 카드 다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340이면 공랭 높이가 좀 아쉬워요. 162이기 때문에 2, 3만원대에서 웬만한 건 넣을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듀얼 팬이라던가 좀 큼지막한 그런 팬들은 공랭 쿨러는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상단에 수냉 쿨러도 280까지나 넣을 수 있어가지고 280으로 쓰시는 분들도 나름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수냉 쿨러 280 끼워갖고 좀 중사양 정도의 성능으로 중고사양 정도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스윙도어 형식이고요. 요즘에 스윙도어가 굉장히 유행은 해요. 왜냐면 이렇게 열고 닫기가 굉장히 편해가지고 나사 뭐 열고 풀고 이게 좀 많이 귀찮긴 하죠, 확실히. 전면 포트, LED도 전 후면 해가지고 LED가 이제 있어요. 레인보우식이고 온오프 기능을 해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펜을 주는 게 상단에는 기본으로 안 주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수냉 쿨러 쪽을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공랭 쿨러 높이도 좀 작기 때문에 수냉 쿨러 280mm 달아서 쓰면 괜찮을 것 같네요. 금액은 근데 좀 비싸요. 42,000원대여가지고 4만원대 케이스 생각했을 때는 저라면은 이 에코 30 케이스를 G30 케이스를 쓸 것 같긴 해요. 일단 장점은 스윙도어에다가 280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 공랭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 G30 케이스인데요, 요게 또 3만원대 케이스 중에서는 진짜 잘 팔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잘 팔리냐면은 일단은 ATX,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제약이 없어요. 340이면은 진짜 아마 제가 알기로 모든 그래픽카드 다 들어갈 거예요. 340이면 공랭 높이 제한 없어요. 175면은 다 때려 박아져요, 진짜. 그리고 상단 순행도 280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360 빼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측면에 강화 유리인 게 조금 아쉽죠. 요즘에 트렌드가 약간
그 여다지식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강화 유리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금액대의 케이스를 쓰는데 여다지를 이용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얘도 이제 전후면 레인보우식이에요. 전후면 레인보우식으로 온오프 이제 가능하고요. 나쁘지 않고, 얘도 전면 3개, 상단 2개, 후면 하나 이렇게 기본으로 주는데, 얘가 진짜 아쉬운 게 140mm 펜이 달리거든요. 이게 규격으로 보면은 140mm 펜이 달리는데 140mm 펜을 안 쓰고 120짜리를 썼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또 근데 대신에 금액은 굉장히 착해요. 지금 블랙 제품이 38,000원이거든요. 지금 카이사 에어 제품 요게 42,000원인 거에 비하면은 스윙더 빼고는 다 이게 좋아요, 에코가. 근데 화이트가 좀 비싼데 45,000원 정도예요, 화이트가. 그래서 화이트랑 블랙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까 싶은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은 4만원대 그 흰색깔 케이스 중에서도 이만한 게 없거든요. 장점으로 치면은 뭐 그래픽카드 길이 제한이라던가 뭐 상단 순행, 뭐 공략 높이 싹 다 좋은데, 스윙더랑 가격이 흰 색깔 좀 비싸요. DLM 21 케이스가 요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DLX 21 케이스의 약간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ATX가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 ATX까지 돼요. 지금 보면 3만원 초반대에도 ATX가 되는데 그래픽카드 제한이 330이에요. 뭐 이거는 330 정도면 사실 슈프림 빼고는 거의 다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공략 높이도 마음에 안 들어요. 160이면은 2, 3만원대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좀 아쉽고, 상단도 280까지 해줬으면 좀 더 좋은데 240 좀 아쉽긴 해요. 측면 스윙도 괜찮죠. 스윙도 형식이기 때문에 여다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위치식이어가지고 색깔 변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RGB를 끌 수도 있고, 계속 터치 해가지고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방식이 이 금액대에서 이 방식으로 쓰는 게 없거든요. 메리트가 없어요. 이 위에 애들 보면은 다 딸리죠. 지금 기본으로 전면 2개에다가 후면 하나 나와요. 제가 알기로 처음에 3개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개더라고요. 장점, 일단은 금액이 검은색은 5만 한 3천원, 흰색은 5만 5천 정도 합니다. 비싸요. 가격대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는데, 근데 하나 괜찮은 거 외관하고 이 스위치식으로 해가지고 색깔 변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 중에 또 하나가, 얘가 그래픽카드를 또 쓰려니까, 그래픽카드 달려면은 지금 밑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픽카드 밑에 공간이, 밑에 이제 선에 맞닿아가지고 그래픽카드 펜이 밑에 선에 맞닿아가지고 선 간섭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에코 G40 케이스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에코 G40 시그니처 에코의 시그니처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MATX 다 되고요. 똑같아요. 지금 G30이랑 똑같아요. G30이랑 지금 다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다른 점이 전면 패널을 좀 바꿨나? 전면 패널을 좀 바꿨고, 얘는 이제 좋은 점이 그 PWM 방식으로 해가지고 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펜 좀 빨리 돌리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펜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펜을 빨리 돌게 할 수 있고, 또 나는 소음이 되게 민감하다, 작게 하고 싶다 하면은 또 낮출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금액대 케이스에서 비빌만한 케이스는 없어요. 지금 이 G40 이 케이스, 이 금액대에서 요 케이스랑 비빌만한 케이스는 없어 보여요. 그나마 이제 다크 플래시 거 있는데, 요게 일단 금액이 더 비싸요. 예, 금액이 한 거의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요거는 그래픽카드 제한이 355까지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픽카드 제한이 340이면은 충분하거든요. 쿨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또 와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길쭉한 거 썼을 때 뭐 355 더 길면은 이제 마리오 영상 같은 게 안 생기가 더 좋긴 한데, 어쨌든 340부터는 웬만한 그래픽 카드는 다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차이는 크게 안 보셔도 돼요. 355 요거는 165예요. 공랭이 더 작고, 순행도 지금 280까지 쓸 수 있는데 240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사실상 DK1000도 이제 G40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좋은 점이 장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C타입 포트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 기기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C타입 포트가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후면에도 C타입 포트 한두 개씩 있거든요?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굳이 C타입 포트 하나 때문에 G40에서 DK1000으로 가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얘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지대를 하나 주거든요? 근데 지지대가 그 가로형이어가지고 세로형 지지대가 아니라 가로형 지지대이기 때문에, 그 가로형 지지대는 지지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지대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점도 좀 치면은 요거 두 개가 약간 좀 거의 고민 때릴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 P1000 케이스거든요. 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DK1000 약간 그 대비해가지고 만든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이 케이스도 똑같이 이 케이스랑 RGB가 없고요. RGB 없는 거 똑같고, 그래픽카드 제한은 340이고 공랭 높이 185예요. 얘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아요. 공랭 높이가 제일 높고, 순행 240인 것도 좀 아쉽긴 한데, DK1000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솔직히 공랭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대가 세로형이에요. 세로형이 좀 더 지지 역할을 좀 더 잘해주긴 하거든요. 저는 좀 외관을 더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DK1000을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성능이나 이런 걸 좀 더 중시한다 하시면은 P1000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전면 USB가 3.0 두 개에다가 C타입 하나이기 때문에 2.0 하나, 3.0 하나, C타입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3.0 두 개인 게 좀 더 좋죠. 속도나 이런 게. 그리고 맞다. 그리고 이게 얘는 라이저 할 수 있어요. 라이저 케이블을 사야 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라이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슬롯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얘 6만원대 후반, 얘가 L600이에요. 스냐시스 케이스 L600인데, 이 케이스도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스윙도어에다가 그래픽카드 제한 400,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다 400, 405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다르다 이거죠. 다른 영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고사양의 그런 시스템을 써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스윙도어 형식의 전후 레인보우 온오프, 요거 이제 온오프로 해가지고 RGB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2.0 2개, 3.0 하나. 이게 좀 아쉬운 게 C타입 포트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143개, 상단에 142개, 후면에 140 하나. 얘가 이제 좋은 점이 상단에 기본으로 140mm 펜을 제공을 해줘요. 이 케이스가. 일단은 가격 자체는 조금 비싸죠. 얘랑 비교했을 때도 지금 거의 한 만원 정도는 더 나오니까, 요거 약간 좀 고사양 시스템으로 갈 때 가성비로 쓰기에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라이저 케이블도 쓸 수 있게 슬롯 뚫어놨고요. 그리고 지지대도 기본으로 세로형 지지대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고, DLX21 케이스거든요. 요 케이스가 작년에 정말 히트를 쳤던 케이스죠. 뭐 보통 이제 컴퓨터 살려고 한다 하면은 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DLX21 케이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케이스고, 색깔별로 또 있어요. 색깔별로도 있어가지고 골라 먹는 재미가 또 있고, 이것도 ATX 가능하고요. 그래픽 카드 제한이 지금 400까지.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이거 제한이 없어요. 거의 제한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윙도어 형식이고, 네, 스윙도어 형식의 전후면으로 해가지고 스위치식으로 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식이 뭐냐? LED 버튼 눌러가지고 계속 누를 때마다 색깔 바뀌고,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식. 그리고 USB도 2.0 하나, 3.0 하나, C타입 하나. 굉장히 괜찮죠? 전면 3개, 후면 하나, 140mm 이렇게 주고, 요것도 상단에는 따로 제공을 안 해줘요. 그리고 얘는 또 측면에도 2개 달아야 돼요. 그 금액대가 지금 88,000원이고요. 블랙, 화이트가 9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사양 PC 맞춘다 하시면은 여기 봐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점이 사실 이 지금 L600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죠. 2만원 차이면은 좀 크죠. 대신에 예쁘고 예, 장점이 거의 모든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 에코 이제 V2000 베놈 V2000 케이스가 이번에 DLX 21 케이스를 겨냥해가지고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잠깐 뭐 유튜브 올라온 영상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리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원래는 초기에는 좀 이게 변경해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안 좋고 이런 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DLX 21도 초기에는 굉장히 뭐 팬 불량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런 이제 불량이라던가 이런 게 보이는 것 같고, 조금 DLX 21처럼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서 이제 나오면은 아마 DLX 21보다 더 인기가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파워 쪽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메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픽 카드 쿨링 면에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단에다가 또 쿨러도 달 수 있게 해놨으니까, 왜 좋냐면은 쿨러가 라이저 킷을 하든지 뭐 이렇게 눕혀서 쓰든지 이 위쪽으로,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위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뜨거운 열은 위로 향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그래픽 카드에서 나오는 발열이 밑에 이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래픽 카드의 온도 차이가 좀 나요. 그래픽 카드가 3070 Ti 이상급부터는 발열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83도 넘어가 버리면은 확실히 그 성능 하락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뭐 DLX 20이라고 했을 때 꿀리는 거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400에다가 180에다가 360. 또 스위치식이긴 한데 얘도 조금 약간 리뷰 보니까 얘도 스위치식이긴 한데 DLX 21보다는 좀 싸구려식의 그런 스위치식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조만간 뭐 변동이 있겠죠. 아무래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은 포트 자체도 DLX 21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DLX 21은 이제 측면에 펜을 달 수 있는데, 얘는 측면에 펜을 못 다는 그게 약간 좀 아쉬워요. 측면에서 이제 공기를 습기로 해가지고 빨아들여갖고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더 좋긴 하지만 엄청난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 쓰면 보통 벽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측면 효율성이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화이트는 이게 왜 이렇게 화이트가 비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블랙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똑같아요. 거의 1,000원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가 좀 차이가 많이 심해요. 이게 화이트가 왜 이렇게 심한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요것도 초기여서 그렇겠죠. 아마 금액이 좀 내려오겠죠. 화이트도 뭐 이제 이게 장점이라 하면은 파워 커버 메쉬가 좀 좋고요. 아마 기본펜 연결 방식이 좀 싸구려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쓰는 데는 뭐 문제가 크게 없으니까 사실. V3000 요게 지금 에코에서 비장의 무기로 아마 꺼내든 케이스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DLX 21처럼 만들었어요. 전면도 보시면 이렇게
각지게 해가지고 약간 심플하게 해갖고 전면 똑같이 만들었고, 그 앱코 문양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전면에 저거 안 빼준 게 좀 아쉽네요. 뭐 어쨌든 라이저 케이블 한다. 지지대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 또 특이한 게 스위치가 스위치란다. 그 패널이 전면 패널이 이렇게 측면에 있어요. 뭐 밑에 발 밑에 놔둔다 해도 발컨으로 해가지고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게 약간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V2000하고 3000 제일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측면에 패널이 있는 거.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포트가 이제 2.0은 안 쓴다. 요즘에 2.0 그래 2.0 요즘에 누가 써? 2.0 빼버리자. 빼버리고 3.0에 다 갖다 박아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3.0에다가 갖다 박아버렸네요. 그냥 10만원이 넘어가 버려요. 제가 딱 10만원대까지만 이제 볼라 했었거든요. 얘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뺄라다가 그래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고 싶으신 분 있을 것 같아갖고 넣었죠. 넣어서 얘도 이제 흰 색깔이랑 차이가 10,000원이 나는데 이게 대체 10,000원이나 날 수가 있나 싶어요. 화이트에는 뭔가 더 뭐가 추가돼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게 블랙하고 화이트가 10,000원 차이가 나고요. 블랙은 104,000원, 그리고 화이트는 11만원. 근데 확실히 DLX 21보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DLX 21보다 요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이제 초기여가지고 초기 출시가가 좀 비싼 건지 가격이 좀 애매해요. 확실히 가격이 좀 애매하고, 솔직히 이 정도 사양을 쓴다는 거는 보통 한 12700이나 뭐 최소 5600X에다가 그래픽카드 3070 Ti 이상급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그래픽카드의 쿨링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DLX 21은 얘가 하단에서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그 쿨링이 없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온도 면에서 보면은 얘가 그래픽카드 온도를 좀 더 잘 잡아줄 가능성이 확연히 높긴 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저라면은 돈 좀 더 주고 하단의 쿨링 쪽이 좀 더 보완이 잘 되어 있는 앱코 베놈 케이스를 쓸 것 같아요. 요거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콕 집어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더 밑에 케이스는 솔직히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능을 더 중시한다면은 이 케이스가 더 좋아요. DK200보다. 얘는 외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M60 케이스는 그냥 딱 무난하게 쓸만한 정도예요. 그냥 딱 이 금액대에 딱 맞는 케이스.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저라면은 G30 케이스 쓸 것 같아요. 요거보다. DLM21도 너무 애매해요. 위치가. 그 금액대가 3만원대였으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5만원대면은 저라면은 똑같은 금액대에 G40 케이스를 쓰거나 몇천원 더 줘가지고 DK1000을 쓸 것 같아요. 5만원대 케이스에서는 요 3개예요. 얘 3개. 저는 일단 G40 케이스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C타입을 써야 된다 하시면 DK1000을 쓰시고, 그리고 약간 지지대도 기본으로 주면 좋겠다 하시면 요거 쓰시고. 좀 고사양 스펙인데 근데 케이스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은 요거로 가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이제 8만원대 그 넘어가서 케이스에서는 DLX 21이 진짜 외관도 말도 안 되고 솔직히 제일 무난해요. 이 하이엔드급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픽카드 쿨링을 생각한다면은 이 V2000이나 3000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초기다 보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불량률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아직 약간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 V2000하고 3000은 강판 그 두께라고 해야 되나? 강판 두께도 제가 하나 넣을까 했는데 싸면 쌀수록 얇고 비싸면 비쌀수록 두껍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뭐 이제 DLX 21이나 이런 V3000 뭐 2000 이런 거는 한 0.8T인가? 뭐 0.9T인가 뭐 이 정도 될 거고, 한 이 정도는 0.6T인가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원투 때리면은 약간 그 자국이 생길 것 같은 느낌. 이런 저가형 케이스들.